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 정도 푹 쉬다가 오랜만에 복귀하였습니다. 한창 열심히 한 시기에 살짝 방황을 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게임스탑 전쟁으로 인해 시장이 굉장히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4분기 어닝 쇼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최근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혼동의 시장의 대처법과 4분기 어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은 굉장히 혼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단연 요즘은 공매도를 하는 헤지펀드에 대항하는 개미 사건이 정말 크나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BBC 코리아에서 뉴스를 잘 작성한 것 같아서 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스탑은 비디오 게임과 콘솔 등 게임 관련 제품을 파는 게임 소매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30이 되었는데 아마 제 나이 또래나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라면 어릴 때 이런 게임기를 안 사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쇼핑몰마다 하나씩 있던 업체라고 합니다. 게임스탑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가는 결국 그 회사의 펀더멘탈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죽어가는 회사라면 과거의 노키아가 애플과 같은 회사로 대체된 것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은 순간순간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신사업을 고민하게 됩니다. 최근에 게임스탑과 여러 주식들이 주가가 폭등을 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주가가 폭등하게 되면 보통 이유가 있습니다. 제약회사라고 하면 지금 이 시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백신이 나왔거나, 테슬라라고 한다면 완전 자율주행에 성공했다거나 한다면 단연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스탑은 심지어 신종 바이러스의 수혜를 받는 종목도 아니고 심지어 오는 3월까지 1000개 이상의 매장을 폐쇄하고 있는, 사라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는 죽어가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죽어가는 게 눈에 보인다면 주식을 최대한 적은 손실을 봤을 때 바로 빼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헤지펀드들은 공매도라는 제도로 죽어가는 회사에 베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고 큰 규모의 기관들이 공매도를 하게 되면 가뜩이나 죽어가는 사업들을 확실히 죽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관들의 공매도로 인해 사업이 힘든 회사도 굉장히 휘청거리게 되고, 그 주식을 들고 있던 개미들도 막대한 손실을 볼 확률이 생기게 됩니다. 과거의 테슬라 역시 사업적인 성과가 부진할 때 공매도로부터 많이 시달렸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기존 사업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사업,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던 사업이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다 여겼고 실제로도 완벽에 가까운 성공을 하지 못해서 정말 많은 공매도 세력에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420달러의 주식을 모두 사들이고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고 싶다고 트윗에 남긴 일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공매도 세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매도를 싫어하는 일론이 트위터에 게임스탑이라고 좌표를 찍어주었습니다. 일론은 정말 인터넷상에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본격적으로 트윗을 통해 지지해주자 그 이후 투자자들은 게임스탑의 가격을 최고가까지 올려두게 되었습니다. 일론은 심지어 너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집을 팔 수도 없고 너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차를 팔 수 없는데 너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 수 있다고?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합니다. 결국 기관들만 공매도가 가능한데 이러한 글들을 보면 얼마나 일론이 공매도를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공개적인 장소에서 웹상에서 엄청나게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일론이 특정 주식을 언급했기 때문에 SEC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시장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일론이 게임스탑 주식을 샀고 저런 이야기를 했으면 문제가 커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똑똑한 일론이 SEC에서 조사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은 따로 매수하지 않았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일이 커질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게임스탑을 지원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일론의 지지를 받은 개미 군단의 승리로 이번 싸움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매도를 주도한 멜빈 캐피탈은 게임스탑의 숏 포지션을 청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헤지펀드들도 대부분 손을 털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이 기관을 이기는 날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을 주도하고 결국 승리로 이끌게 한 개미 대장이 있습니다. 그분도 역시 엄청나게 수익을 올렸고 그 수익으로는 집을 한 채 사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개미들이 힘을 모아서 악당 공매도 펀드들을 제압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런 금융시장이 혼란을 빚게 되자 로빈 후드가 게임스탑을 포함한 개인과 펀드가 힘겨루게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신규 매수를 하지 못하게 막아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들은 공매도가 계속 가능한데 정말 모든 상황들이 개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게임스탑의 차트입니다. 단순히 3개월 이전으로 잡아서 본 건데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게임스탑의 주가는 약 $10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일론과 개미들의 지원 사격으로 인해 주가가 325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주가는 해당 기업의 펀더멘탈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0 정도 하던 회사가 주가가 $325까지 올라가게 되었으니 이런 이슈들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다시 자신의 가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의 그림은 개미들이 기관들을 상대로 통쾌한 복수를 했고 몇몇 헤지펀드들은 숏 포지션을 청산했다. 그럼 결국 개미가 해냈다. 이런 좋은 그림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된 이유는 모두가 게임스탑의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이슈가 점점점 더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하면 서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아, 먼저 팔까?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주식을 팔고 주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사람의 심리상 주식을 엄청나게 매도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 개미 군단 중 누군가는 돈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돈의 시장이 발생하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큰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뛰어드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장에서는 승보다 패가 많을 수 있고 단지 1패만 하더라도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주식을 들고 있는 개미들 대부분은 기업에 투자했다기보다는 헤지펀드들의 공매도로부터 자신들의 어릴 적 추억을 지켜내려고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고 이러한 전쟁이 끝나게 되면 기업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을 던질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행위들이 저는 공매도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처럼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마 추후에 이런 사태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5일 동안 테슬라의 차트입니다. 아무래도 혼돈스러운 시장의 영향을 받아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어닝 쇼크의 충격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게임스탑처럼 사라져가는 사업은 아니고 미래의 시장을 바꿔갈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미래의 밸류에이션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예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런 하락장을 좋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항상 오르기만 해서 추매를 할 수 없는데 이런 기회에 추가 매수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린이 분들이나 최근에 테슬라에 들어오신 분들은 테슬라가 오를 때 더 사고 싶고 떨어지면 팔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심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주식의 손실은 이런 불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미래 밸류에이션에 투자를 한 게 확실하시다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혼돈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언젠간 이 혼돈의 시장은 정리가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모든 주식들은 각자 자신들의 밸류에이션대로 주가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이런 하락장이라고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에 올린 영상에서 4분기 어닝에 대해서 예상을 한 게 있는데 토탈 레베뉴는 $10,000,000,000를 넘길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시되던 수치였지만
확실히 이번에 넘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 이번 수치는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보면 자동차 판매로만 수익을 보지 않는데 그중 하나가 에너지 생산과 저장 관련된 항목입니다. 추후에 이 항목이 테슬라의 차량 판매 이익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현재 수준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나 3분기에 비해 또 많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주가가 하락한 요인은 결국 테슬라의 EPS 때문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1.03달러를 기대하였는데 실제로 EPS를 확인해보니 0.8이 나와서 이러한 실망감이 주가의 하락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6분기 연속 흑자를 내게 되었고 결국 처음으로 2020년에 흑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매출은 역사상 제일 높고 시장의 기대보다 높았는데 EPS는 왜 낮게 나왔을까요? 어떤 요인들이 EPS를 낮게 나왔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되는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 사실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됐는지 굉장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자동차를 많이 팔게 되면 그에 따른 매출 원가가 높아지게 되는데 대략 자동차 판매 수에 비례해서 매출이 늘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수치들 역시 비이상적으로 늘어났다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EPS가 나온 것을 분석해보자면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R&D 부분은 자동차의 매출과 같이 크게 변동성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연구를 이어서 할 텐데 2020년 4분기에 R&D 비용을 보시면 522밀리언 달러입니다. 전 분기들과 비교해서 확실히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200밀리언 달러가 조금 안 되는데 EPS를 산정할 때 저 정도의 수치면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판관비 부분인데 이 부분도 4분기에 조금 과하게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판관비 내역에 어떠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서 더 정확한 분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판관비 부분은 적절하게 잡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R&D 부분 때문에 확실히 EPS의 시장이 기대치보다 훨씬 낮게 잡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에 어닝이 잘 나왔다면 물론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사업을 할 때에는 먼 거리를 봐야 합니다. 물론 이번 4분기에 어닝이 잘 나오게 하려면 R&D나 기타 부분에서 최대한 줄이면 시장의 EPS를 넘는 수치는 확실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R&D 부분 때문에 EPS가 이번에 낮게 나온 게 확실하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시장의 기대보다 높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어닝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분기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치의 R&D 금액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럼 어떤 R&D를 하는 것일까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나마 가능성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배터리이고 두 번째는 FSD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배터리 회사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에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배터리의 성능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론도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사의 성과가 나오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R&D에 투자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SD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 더 언급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쉽게도 매출액은 시장의 기대를 넘어섰지만 EPS는 넘어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 R&D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 일론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론이 회사를 상장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업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그걸 기다려주지 않아서 항상 단기적인 목표밖에 세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기 시작하니 미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기술 투자가 시작이 된다면 추후에 더 기대가 되는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